안녕하세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23년 필답형 사회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일리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5단계의 암기 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암기 팁은 안사분, 시정적, 안사분, 시정적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안입니다. 안은 안전관리 조직입니다.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전활동 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 조직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사실의 발견을 기재해 주시고 여기서는 사고 조사나 사고 및 활동 기록을 검토하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세 번째는 분석평가입니다. 분석평가 단계에서는 사고 원인이라든지 경향성을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네 번째는 시정방법 선정이 되고요. 혹은 이것을 시정책 선정이라고도 합니다. 시정책 선정. 여기서는 말 그대로 배치 조정이나 규칙 및 제도를 개선하는 단계가 되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시정책 적용이 되겠습니다. 적용. 이 시정책 적용은 우리가 하일리의 3E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E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 기술, 동료가 있고 이 교육, 기술, 동료는 하일리의 5단계 시정책 적용에서 발견되는 내용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사분, 시정적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고 사망 만인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4,000명이고 사고 사망자는 1명이네요. 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사고 사망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누고 거기에 만을 곱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는 우리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의 노무비를 곱한 값을 건설업 월 평균 임금을 12로 곱한 값으로 나눈 것이 바로 상시 근로자 수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사고 사망자가 1명이고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4,000명인데 이렇게 나눈 다음에 만을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이 2.50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고 사망 만인율은 단위가 퍼센트가 아닙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0을 슬러시한 다음에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가는 퍼 밀리아드라고 합니다. 퍼 밀리아드 단위를 쓴다는 거 이렇게 해서 단위를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는 철근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공법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착이라는 것은 철근 끝이 콘크리트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하는 겁니다. 철근 끝이 콘크리트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한다. 이것이 정착이고요. 그러한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매입니다. 매는 매입 길이를 정리를 하는 거죠. 매입 길이에 의한 방법이고요. 이것은 다시 정착 길이를 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매입 길이를 준다는 것은 철근 끝을 연장을 하거나 콘크리트 내부에 매입해서 정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갈입니다. 갈은 갈고리에 의한 방법입니다. 갈고리에 의한 방법은 철근 끝을 갈고리로 만들어 정착하는 겁니다. 끝으로 용입니다. 용은 그렇죠. 용접에 의한 방법이고요. 이 용접에 의한 방법은 말 그대로 정착하고자 하는 철근의 방향에 따라서 철근을 용접하여 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기 팁을 매갈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거푸집 부재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은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동의 판유를 말합니다. 정답은 거푸집늘입니다. 거푸집, 널판할 때 널, 거푸집 널 이렇게 기재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은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 하중 및 작업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지지대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동바리입니다. 동바리. 동바리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푸집 널과 동바리 개념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 5번째 문제입니다. 5번째 문제는 무제의 운동의 3원칙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답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선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취의 원칙입니다. 선취의 원칙, 선취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이 내용은 안전제일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안전제일의 원칙. 말 그대로 사전에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파악해서 해결해서 결국에 재해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미리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견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무는 무의 원칙. 다른 표현으로는 제로의 원칙입니다. 제로의 원칙. 이 내용은 모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파악한 다음에 해결해서 근원적인 산업재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바로 무의 원칙, 제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무제의 운동의 3원칙 끝으로는 참가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참가의 원칙, 참여의 원칙 적어주시고요. 이 내용은 구성원 전원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무제의 운동의 3요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3원칙, 3원칙이라서 선취,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 있었고 3요소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 자세라든지 라인 관리자에 대한 안전보건 추진이 있고 직장의 자주 안전 활동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원칙과 3요소 차이점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6번 보시겠습니다. 6번은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지면 바닥으로 떨어져 재해가 발생했다. 다음 해당 내용을 기입하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재해 발생 형태는 뭘까요? 그렇죠. 떨어짐입니다. 떨어짐.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짐. 예전에는 추락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글 표기로 떨어짐으로 기재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음으로 기인물. 기인물은 뭔가요? 기인물은 아래 설명을 했는데요. 기인물은 원인이라든지 재해 발생 형태와 연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 된 내용은 바로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소작업대가 되고 그 기인물이 되고요. 자, 다음 가해물. 가해물은 결정적으로 가해자로서 피해를 준 존재 그리고 시설물들이 되겠죠. 그래서 가해물은 바로 지면, 바닥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부딪혀서 이제 재해가 발생된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 참고로 한 가지 더 풀어보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기름에 미끄러져 선반에 걸려 넘어진 경우일 경우에는 재해 발생 형태 맞습니다. 넘어짐이 되고요. 기름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원인은 기름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기인물은 기름이 됩니다. 그리고 가해물 결국에는 미끄러져서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냐? 선반에 걸려서 다쳤기 때문에 결국은 가해물은 선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해 발생 형태와 기인물, 가해물 개념 잘 정리해 주세요.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3가지뿐만이 아니라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관련 내용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리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관리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됩니다. 주지시켜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 역시 조립,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내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금지한다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쉬운 장소에 항상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눈 그 밖에 어떤 상황이냐? 기상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될까요? 아니죠. 바로 중지시켜야 됩니다. 중지시킬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계 재료의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해체 작업을 할 때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을 얼마 이상이냐? 20cm, 20cm 이상 중요하고요. 20cm 이상의 무엇을 설치하느냐? 발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또 무엇을 착용하느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해야 됩니다. 안전대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죠. 그래서 추락을 방지, 안전대는 항상 추락 방지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고요. 자, 끝으로 여섯 번째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달려있는 줄, 달줄이라든지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총 6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의 암석, 굴착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암기팁부터 보겠습니다. 암기팁은 안방, 보폭, 안방에서 보폭, 안방, 보폭 기억하시고요. 먼저 안입니다. 안은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자, 방입니다. 방은 방호물의 설치,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기준에 관한 사항이고요. 보는 뭘까요? 그렇죠. 보는 보호구입니다. 보호구 및 신호 방법입니다.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 끝으로 폭은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보폭 4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업장의 세이프티 스코어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 판정은 수행도를 평가하시오라는 질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요. 조건 보시죠. 조건은 전년도 빈도 도수율 120이고요. 당해년도 빈도 도수율 100입니다. 이때 근로자 수는 400명이고 당해년도 근로시간 수는 하루에 8시간씩 300일 근무를 했네요. 자, 이 세이프티 스코어 오른쪽 문제풀이를 보시면 세이프티 스코어는 과거와 현재의 안전을 비교 평가하는 기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식 보시면 현재 빈도율에서 과거 빈도율을 뺀 값을 과거 빈도율을 현재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한 값에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서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을 나눈 값이 바로 세이프티 스코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공식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현재 빈도율 얼마라고 했죠? 100이었죠? 100에서 과거 빈도율 120을 뺐어요. 그래서 그래서 상단값을 구하고 밑에 아래값은 과거 빈도율 120을 현재 총 근로시간 수 400명이 8시간씩 300일 동안 근무를 했죠. 그렇게 해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했고 다시 루트를 씌워서 나누게 되면은 마이너스 1.79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마이너스 1.79까지 쓰면은 채점이 안 됩니다. 0점 처리돼요. 왜냐? 우리는 심각성 여부,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79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밑에 보시면 계산값이 플러스 2.0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다. 대신에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사이에 있을 경우 과거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 이하면 과거보다 안전하다,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1.79는 즉 과거와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해주셔야지 채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스코어는 항상 채점이 되려면은 서술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잘 명심해 주세요. 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세 번째 항목에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관련돼서도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자, 대표적인 내용, 이것은 재미있는 암기팁이 있습니다. 바로 갱스터
클입니다. 갱스터 클. 그래서 갱스터는 클럽에 간다. 갱슬터클. 갱슬터클로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갱입니다. 갱은 갱폼이 되겠습니다. 갱폼. 갱폼 해주시고요. 슬은 슬리폼입니다. 슬리폼. 턴은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터널 라이닝 폼. 클은 클럽에 간다. 클라이밍 폼. 등산 동호회인가 봅니다. 클라이밍 폼. 그래서 갱폼, 슬리폼, 터널 라이닝 폼, 클라이밍 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갱슬터클, 갱스터들은 클럽에 간다. 갱슬터클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11번 문제는 사질토 관련입니다. 사질토 지방계량공법의 종류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6가지까지 최대 알아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암기 팁은 다전진 웰폭약, 다 전진한다, 웰폭약이다, 다전진 웰폭약, 다전진 웰폭약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는 다진말뚝 공법입니다. 다진말뚝 공법. 자, 저는 전기 충격. 자, 세 번째 G는 진동다짐 공법이 되겠고요. 진동다짐 공법, 바이브럴 플로테이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웰포인트 공법, 웰포인트 공법이고, 이 웰포인트 공법은 집안이나 지하수의 저하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폭파 다짐 공법 되겠네요. 폭파 다짐 공법. 여섯 번째는 약액 주입 공법, 약물을 주입한다. 약액 주입 공법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 팁, 다전진 웰폭약, 다전진 웰폭약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무엇을 조성하느냐? 붐입니다. 붐.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전선이죠.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중에 어떤 경우냐? 집안에 치마가 있는 경우죠. 집안의 침하, 내려가는 경우,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어떻게 되느냐? 지지 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아웃트리거는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 설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은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결국 호스라든지 호스가 요동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선에 돌아가는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추락하는 위험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난간을 설치해 줍니다.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네 번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무엇 하느냐? 점검해야 되겠죠. 점검. 모든 장비는 작업하기 전에 점검하는 걸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해 주시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합니다. 즉시 보수할 것. 이렇게 해서 우리는 콘크리트 타설 장비 관련해서 사업자 준수사항, 작업 시작 전 장비 사용하기 전에 준수사항 총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관련 법령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은 초음파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 깊이를 검사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BS법입니다. BS법. 이 법은 각 전파 시간을 활용하여 균열의 심도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T법입니다. T법이고요. T법은 균열의 위치에서 불연속 시간을 도면상에서 구하여 균열의 심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심도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끝으로 세 번째 방법은 TCTO 방법입니다. TCTO법. 이 방법은 파장이 휘어진 초음파 전달 시간과 균열이 없는 부분에서 전파 시간으로부터 균열의 심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균열
초음파 관련된 검사 방법은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BST코, BST코. BST코는 콘크리트 초음파 검사다. BST코, BST코 이렇게 해서 BS법, T법, TCTO법 세 가지 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관련 문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네 가지를 쓰시오가 오늘의 14번 문제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뭐죠? 근로감독관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죠.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을 참여를 합니다. 이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다음 두 번째 역할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을 참여를 하고요.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법령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는지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자한테 개선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중대사항이 개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하면 감독기관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한다? 그렇죠.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지 요청.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이라든지 근로자의 건강 진단 시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를 근로자한테 요구해서 지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법령 및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정책을 개선하거나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덟 번째는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슨 운동을 하느냐? 바로 무재해 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총 8가지 일을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자신 있는 답안 4가지만 작성해 주셔도 되겠지만 전체 8가지를 반드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학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오늘은 2023년 필답형 사회차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